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잇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에스다 재단 사무총장 현미숙 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수일 박사님 모시고 마음을 잇다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박사님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박사님,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사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뉴욕과 뉴욕주에서 정신건강 상담과 또 그 약물 사용 중독 이런 쪽으로 이제 상담가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이제 병원과 그리고 또 임상 클리닉 그리고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제 상담을 계속 해 왔습니다.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해 왔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은 이제 약 한 36년간 미국 직장에서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해 왔는데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예, 예. 아주 뜻깊은 날이네요, 오늘이. 네. 예, 월요일 아침에 몸은 준비를 하려고 그러고 머리는 아니라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흔히 또 은퇴하신 분들이 또 겪는 또 그런 어떤 또 불안감, 또 이렇게 편안하면서도 왠지 루틴에서 벗어나는 게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뭐 당분간 좀 푹 쉬셨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오랜 기간 지금 박사님 지금 상담이라든지 교육 기관에 이제 몸담고 계셨는데 주로 이제 주된 어떤 상담 이슈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그러니까 꼭 한국뿐만이 아니고 포괄적인 그런 파퓰레이션들을 이야기한다면 가장 많은 게 이제 불안증이고 우울증이겠죠. 그런데 우리 교포들도 얘는 아닌 것 같고요. 한인 커뮤니티에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는 불안증이 가장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우울증, 그리고 이제 관계 이슈들. 관계 이슈들은 나중에는 이제 어드저스먼트 적응 문제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 쪽에서는 이제 마약 사용 문제 이런 것이 표면으로는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클리닉에서 경험할 때는 조금씩 심각하게 많이 이렇게 대두되어 왔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오랫동안 아주 힘들어왔던 것은 이제 1세, 2세와의 특히 2세들이 표현할 때는 intergenerational traum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부모들이 가지는 코리안 표현 제가 나이스한데 outrage가 있답니다. rage가 그런 이게 화가 나는 이런 관점에서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이제 세대 간의 문화 갈등으로 인한 이런 도전적인 이슈들이 2세들이 부모를 기피하면서 소통이 안 되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 성공적인 이런 바람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부모님들도 벌써 1.5세, 2세들도 40대로 넘어오니까. 근데 우리 80년대, 9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다 보니까 이제 가정의 소통 문제, 관계 문제가 계속 악화돼서 그걸로 인해서 또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야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것을 정신건강 상담을 받자니까 네가 왜 그게 필요해?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 대마초를 피운다든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크게 외형적으로는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상담에 접근하기 힘든 이유가 이제 겉으로는 괜찮은 걸 하면서 안은 힘들고 그러면서 혼자 이겨내. 그리고 낙인 찍히는 게 싫어서 이제 뭐 치료나 이런 조금 더 공개하는 상담은 공개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접근이 많이 힘든 그런 특징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지금 방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증상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한국 민족은 이런 문제의 원인, 이런 어떤 것들의 원인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약간 조금 더 원천적인 걸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사회 문화적인 요소로 조금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 사례가 최근에 50 한 중반, 50 한 3세 된 여성이 한 살 때 미국을 왔는데 이 아가씨가 한국 역사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그 영어권 그룹에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자랄 때
부모님들이 80년대에 70년대, 80년대 이민을 오셨는데 아주 뭐 기계 기술자로 일을 잘 하시고 그랬는데 집에 오면 소통이 안 되고 아빠와 엄마와도 소통이 안 되고 이제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엄마는 힘들어하고 그러더니 자기 언니들도 굉장히 힘들게 자랐고 LA에서 또 자기도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한국 역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기 여기 뉴욕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석사를 마치는 과정인데 이분이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에코 사이콜로지라고 환경적인 이런 분야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이분의 이론은 아마 문화나 역사가 우리 부모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또 우리를 대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상담 받는 분이 이분이 소통이 안 돼서 저한테 왔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대화를 하면서 태백, 삼백도 소개를 해주고요. 네네. 그랬더니 그걸 하면서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억압받고 자랐나? 그것이 정확하게 그리빙 그러니까 해소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억압된 것이 본인이 밖에 나가도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런 도중에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하는데도 은연중에 자기들 같이 되지 않도록 더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고생하는 그런 입장을 하나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왔던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심층적으로 이게 정신 분석학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자기 실현적으로 성화되기 위해서는 상담이나 그리고 대화나 이거 사이코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출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나 생각하고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더 힘든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더 이렇게 법을 따라가기도 힘들고 또 모든 걸 지켜나가기도 힘든데 영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힘드니까 이제 어떤 데는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모인지 아이가 저기 어른이 부모인지 영어를 자꾸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서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이제 나중에는 짜증들이 나고 인내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원인이라서 소통이 안 되는 안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로 조금 포장되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한국에서 자라서 그냥 그 문화에서 계속해서 자녀를 양육했다 그러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들이 여기서 미국에서 아주 독특하게 이제 언어적인 뭐 통역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맡김으로써 그 어떤 서열 같은 게 살짝 변화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미국 문화를 이해한다라고 애는 쓰시지만 여기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원초적인 그런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조금 추가를 하면 사실은 여기 와서는 그게 이제 뭐 언어, 문화 이거는 추가적인 건데 한국 자체도 청소년들이나 자살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현대화 또 근대화 이렇게 오면서 너무너무 뭡니까 잘 살아야 된다 또 인류 이런 문화들이 사실 뭐 오판 강남 스타일 노래가 나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노래에 좀 이렇게 환호할 수 있지만 내면에 숨어 있는 것은 굉장히 슬픈 스토리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너무 최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상대적 빈곤, 열등 이런 것을 가지면서 그리고 잘 올라가다가 안 되니까 갑작스럽게 어떻게 좀 사회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I'm alone, 내 혼자 아무도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아마 상당히 심리적으로 큰 힘이 불안이 아픈 그 고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다른 사람들이나 본인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신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신호는 우리가 정신 건강 그런 응급처치에도 자주 나타나는 그런 그리고 또 이상 심리학에 나오는 자료들인데 정상적으로 가던 사람이 뭐 행동에 좀 변화가 있다든지 뭐 갑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그리고 괜찮아 그러면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도중에
사람들을 피한다. 예, 그리고 조금 심하게 들어가면 이제 뭐 환청, 환시가 보이고 들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특이하죠. 그거는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뭐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면 사람들을 피하고, 그런데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잡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 없잖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생각 또 행동,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서 변화가 많이 생기는 그런 시점에서 좀 유념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뭐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그 대인관계 깊이 이런 것들을 조금 유심히 관찰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다,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들이 그러니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입장에서 네네. 예, 아유 참 큰 용기가 필요하겠는데요. 네. 저 짐작으로는 나름 요사이는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해가면서 자기에게 맞는 네. 이런 거를 또 스스로 진단도 온라인으로 해보고 네. 많은 분들이 할 것으로 믿어요. 네네. 그런데 그걸 온라인에서 나오는 건 이론인데,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온라인 상담이 있어서 몰래 노출 안 되고 상담을 받는 사람들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을 때 특히 이제 우리 한인들 같은 경우는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어를 가지고 하는 그런 상담 플랫폼은 힘들기 때문에 네. 에스다 재단이나 또 인근에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연락을 해서 우리 쪽에는 헬프라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그런 위치 아웃 해가지고 내 이야기를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훈련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도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예. 본인이 어떤 답답함이 있을 때 그것을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언어로서 소통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언어로 소통될 수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이제 하소연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굉장히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또 이렇게 제한된 그 미국 커뮤니티, 미국 사회 안에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한국말 가능하신 여러 상담가나 아니면은 봉사자분들 찾아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시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이것이 한 2000년, 2010년 정도에 나온 통계인데 한 100명이 이제 상담이나 정신건강 서비스에 어포인먼트를 하게 되면 예약을 잡습니다. 그러면 한 50%가 네. 안 온다고 합니다. 이제 네. 그러면 왜 안 올까가 이제 트리트먼트 치료를 받는데 베리어들 장애물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상상을 해보면 안에서 비밀에 있다가 바깥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두 번째는 보험 문제나 네. 치료비가, 예. 세 번째는 내가 가서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안에 수치심이 막 들어있는데 이걸 열기가, 네. 예, 수치심은 가만히 안에 내버려 두면 이게 비밀하고, 네. 그리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네. 이것이 막 눈덩이처럼 쌓여가지고 자꾸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가서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도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데 네. 이야기를 들어줄까, 이런 것들이 예.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전문기관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노크를 하고, 그런데 한 번 갔는데 잘 안 해주더라.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그 용기를 포기하시지 말고요. 맞는 상담가나 또 전문 기관들을 자꾸 녹화하고 매치를 하시다 네, 보면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온다고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또 주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권유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이 그렇게 도와주려고 할 때도 공감이 더 우선인데 왜 그래라는 질문보다는 무슨 이야기를 그러면 왜 그렇게 왜 그래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러고
내가 이렇게 도와주기는 힘든데 우리 전문가의 도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라는 초청으로 네. 또 동행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왜 그렇게 느껴? 또 다른 사람들 다들 실직하잖아. 당신만은 왜 그래? 기도하면 좋아질 거야. 뭐 이런 맥락에서 어떤 데는 이야기를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그걸 효과적으로 잘 연결할 수 있는 지혜들이, 돕는 사람들의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 마음을 잇다 프로그램이 이제 에스더 재단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네. 우리 에스더 재단이 이런 어떤 문제 속에서 이런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여러 문제들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큰 틀에서는 정신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여러 기관들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예를 들면 내과나 뭐 심장과나 일반 의료기관처럼, 근데 정신건강은 역사적으로 조금 이렇게 터부시 되어 가지고요. 낙인이 네. 내가 약하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하게 보인다 이런 불안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자체가 더 힘들었어. 그래서 그 낙인을 해소 나가는데 이제 우리 에스더 하 재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 낙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커뮤니티에 많은 역할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전문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연결이라는 단어가, 그 연결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제 우리가 정신건강 응급처치도 있죠. 그리고 또 세미나, 그리고 또 뭐 헬프라인도 있죠. 그리고 힐링 캠프가 1년에 여러 차례가 있죠. 그리고 또 서포트 그룹을 영어로, 한국어로,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정신건강 교육, 또 스트레스 해소, 소통 기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접근법을 가지고 이제 감정 조절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실제로 참여하면서 본인들이 많이 좋아지는 걸 제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연결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편안하게 어떤 그 도움을 찾지 못하는 많은 분들, 수많은 분들을 이렇게 전문기관에 연결해주는 아주, 그리고 낙인을 없애는데 앞장서서 어웨어런스를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예.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이렇게 한 말씀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아마 주변에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도 계시고, 또 본인이 당사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노크를 하는 이런 용기, 우리 헬프라인이나 에스더 재단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하셔가지고 조심스럽게 가이드라인을 받아가시고 또 그렇게 시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도 헬프라인이나 에스더 재단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방향을 좀 잡아 나가시고요. 그리고 내가 도움을 줬는데 별로 저쪽에 도움에 감사하지 않으면 일단 물러서시고, 네. 어떻게 잘못해 버리면 저희 전문가들도 전문가의 관심이 저분을 도와드리겠다는 우선이 되려면 네. 환자들이나 내담들을 질질 끌고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치료가 아예 안 되고 더 상처를 받으니까요. 네. 그래서 혼자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들을 또 도와주는 지혜를 에스더 하 재단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러시면 많은 분들이 아하 모멘트가 있고, 네. 여태까지 내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리고 또 한번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기술이 향상되는 건 아니죠. 지적으로는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계속 그런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투자를 체육관에 가서 운동해서 몸 근육 만들지 정신 건강도 근육이 필요하니까, 네. 그리고 기술도 습득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 훈련하듯이 계속 그런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일관성이 어느 순간에 습관을 만들어내니까 많은 그런 경우는 힐링 캠프에 참가하신 분들, 또 정신건강 응급처치 프로그램이나 서포트 그룹 참가하신 분들이 한 3년, 4년 지나고 나니까 아하, 내가 좀 강해졌다. 가족이 내가 많이 변화됐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도 이제는 같이 상담을 받는다. 네. 그리고 나도 도와주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다. 이렇게
이런 변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네, 우리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육체적인 근육 키우듯이 마음 근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앞서서 오히려 이 돕는 것이 잘 못 도왔을 때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시고 도움을 이렇게 좋은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 좋습니다.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도움이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근데 그 욕구가 기술로 나타나려면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이수일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보여드린 이 그래프, 주식 그래프 아닙니다. 네, 우상향이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굉장히 좌절할 때도 있고 또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실망감으로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간다는 이 그래프입니다. 우리 삶이 이렇지 않을까요? 오늘 이수일 박사님 모시고 한인 사회의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방법 그리고 에스다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